저희가 오늘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성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고 걱정만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뼈 나이를 10년 젊어지게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타트, 출발 단계거든요.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추가 신청을 하세요입니다.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추가해야 되나요, 교수님?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54세와 66세 때는 무료로 골다공증 검진을 해드립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쭉 설명드렸던 어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먹고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또 골밀도가 떨어질 만한 어떤 다른 근감소증이나 의학적인 조건이 있는 분들은 국가검진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추가 검사를 해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뼈 나이를 10년 더 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일단 정상인 뼈 청년기에는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요, 단백질을 먹어라. 근데 이게 뼈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노환 교수님. 네,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요. 거기 뼈 못지않게 근육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 보면 뭐 나이, 뭐 성별, 아니면 체중, 그다음에 몸에 있는 근육량을 전체 근육량, 사지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걸 전체를 조사해서 한번 평균 통계를 내봤더니 실제로 근육량이 좋으신 분들은 뭐 사지나 몸통이 다 좋으신 분들은 골절의 위험성이 그만큼 감소되는 걸로 돼 있고요. 몸에 있는 근육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38%, 여성 같은 경우는 27%가 감소가 돼 있는 골절의 위험성이 감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네. 사지 근육량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38%, 여성 같은 경우는 표에 있듯이 29%가 골절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근력 운동해서 근육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를 연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젊을 때는 근육을 만들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나이가 들기 시작할 때 뼈 중년기에는 골 감소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고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라. 네. 그렇다면 먼저 칼슘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뭐 뼈 건강에 칼슘이 좋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권장량에 맞춰서 먹어야 하는군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예, 골대사학회 권고량을 보면은 하루 800에서 1000mg의 칼슘을 드시라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더 채워놔야 되니까 1000에서 1500mg을 권고를 합니다. 네. 되도록이면 어떤 약이나 이런 그런 정제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특히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또 칼슘의 흡수율이 높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몇 가지를 제가 화면에 추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지방 우유 2잔에 칼슘이 364mg이나 들어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많이 먹는 뼈채 먹는 생선, 멸치. 또 네. 두부, 그리고 채소 중에도 브로콜리라든지 생미역에 사실은 칼슘이 꽤 많기 때문에 맞네요. 이 부분을 즐겨 드시면 따로 약을 드시지 않아도 칼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칼슘 제대로 먹는 법 두 번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칼슘을 비타민 D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심 교수님. 예, 칼슘의 흡수의 효율을 늘리려면 적절한 농도의 비타민 D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식이 칼슘이 10에서 한 10% 정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충분한 비타민 D가 있는 경우에는 장내에서 칼슘의 흡수율이 30에서 4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비타민 D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햇볕을 적절하게 보고 노출하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약물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마른 버섯이나든가 아니면 계란 노른자 같은 것들을 같이 먹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함께 섭취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바로 비타민 K와 함께 먹으라고 하는데 K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사실 칼슘이 흡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뼈에 붙었단 말이죠. 그럴 네. 때 이 칼슘이
잘 안 떨어지고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골다공증이 안 오는데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K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K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콩이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그런 녹황색 채소가 도움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발효식품 중에 뭐 낫또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국장, 예, 그리고 유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 우유라든지 또는 치즈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칼슘 제대로 먹는 법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 무엇이냐?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짜잔. 바로 이거네요. 과자와 탄산음료, 단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겠죠, 교수님? 예, 좋아하시는 음식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꼭 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음식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보다 인이 많아지면서 칼슘을 소실시키는, 잃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탄산음료라든지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 칼슘을 잃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다음은요. 자, 찌개와 라면인가요? 이거 뺏길 수 없는데. 예, 계속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짠 음식들이 나트륨이 많죠. 자, 보시면 대표적인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인데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콩팥에서 대신 나트륨이 흡수되면서 그 칼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짠 음식을 먹고 아침에 얼굴이 부은 것이 사실 나트륨이 많기 때문인데 반면에 칼슘은 내 몸 밖으로 나가 있게 돼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짠이 예, 맞아요. 참 맛있는데 이걸 피하셔야 되고요. 또 이것도 피하셔야 된대요. 뭘까요? 보면 커피와 알코올 이거는 연말에 꼭 필요한 활력 보충제인데요, 교수님. 이럴 수가. 또 세 번째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카페인 커피 한두 잔까지 괜찮지만 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칼슘 자체를 또 잃게 하는 그 카페인의 역할이 있거든요. 카페인은 그래서 커피를 꼭 좋아하시는 분은 최대 3잔 이내로 드시면서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식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연말이라 벌써 막년에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알코올 자체가 또 골밀도를 낮추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과 또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그리고 음주를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뼈 중년기에는 음식과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나온 게 바로 체중 부하 운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체중 부하 운동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교수님. 네, 말 그대로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입니다. 중력을 이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걷는 거, 뛰는 거, 에어로빅이나 계단 오르기, 춤추기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운동을 하시면 좋지만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걸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균형 운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다만 무릎 관절 같이 발목이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근골격 상태를 잘 알고선 해야 그 관절이 고장 나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 상태를 알고 적절하게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체중 부하 운동은 추천드리는 건 평지를 걷는 겁니다. 그럼요, 교수님. 하지 말아야 될 운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슴 펴고 등 구부리는 자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척추 압박골절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굴곡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운동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네. 첫 번째가 뭐죠? 윗몸 일으키기. 네, 그러니까 복근 만든다고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구부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압박골절이 유발됩니다. 그 다음 동작이 뭐죠? 쟁기 자세. 저걸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게 해요? 요가 자세죠. 네. 대표적인 요가 자세. 그러니까 요가. 요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발 끝까지 올려서 몸을 구부리는 자세가 되면 흉추 쪽에 압박이 생기니까 골절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그림은 구부리는 동작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세 동작은 골다공증 환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행히 저 세 동작 제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운동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서훈 트레이너 나와주세요. 네. 혜석 씨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체중 부하 운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운동일까요? 저희 우선은 의자를 한번 옆으로 돌려보실까요? 네.
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이제 체중 부하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맨몸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중심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서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정면을 본 상태로 나머지 손은 옆구리에 두실 거고요. 여기서 우리 다리를 그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 뒤로 움직이실 겁니다. 요렇게 10회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나는 완만하다, 괜찮다 네. 하시면은 손을 떼고서 동작을 취하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네. 주의하시면서 발바닥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서 동작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이 동작의 심화 동작 한번 취해 보실 건데요. 네. 손 다시 한 번 더 의자에 편하게 두신 다음에 내 무릎을 천장으로 니킥한다 생각하시면서 쭉 올리셨다가 이 다리 그대로 바닥으로 터치. 뒤로 터치. 네, 그대로 무릎 위로 다시 터치. 터치. 앞에 우리 무언가 있다 생각하시고서 무릎을 니킥을 보내시는 거예요. 힘껏. 자, 1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무릎 위에 올라오셔야 돼요. 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볼까요? 우리?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율이 안 맞고 있어요. 몸의 비율이. 그러면은 우리 반대쪽은 네. 만약에 가능하시면 손 둘 다 옆구리에 두고 예. 난이도 높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앞으로 니킥 보냈다가 뒤에 터치. 오. 니킥 위에 터치. 그쵸? 이킥, 셋, 10개 해볼게요.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점점 약간 이게 발차기가 돼요. 발차지 마시고. 그리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렇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너무 빠르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자세 정확하게 중심 잡으시면서 동작 취하시면서 네. 또 무릎이 천장으로 가야 돼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엉덩이까지 더 강하게 칠 수 있는 시계추 운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시계추 운동. 네, 우리 다 아까랑 똑같이 네. 손 의자에 두실 거고요. 네. 여기서 다리를 옆으로 보내실 건데 그 전에 손이 걸리적거리니까 옆구리 두시고 옆으로 옆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10개 해볼게요. 네.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요렇게 또 반대쪽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요 동작도 가능하시면은 동일하게 옆구리 잡고서 난이도 높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복부 힘 잡으시고 여덟, 아홉, 열. 우리 오리궁뎅이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빳빳하게 몸통 세워놓고서 다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점점 엉덩이가 뒤로 가요, 이렇게. 요거 금지예요. 네. 시청자분들도 항상 복부에 힘 주시고 몸통 빳빳하게 세운 상태로 동작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배워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상체 근육보다는 하체 근육이 많이 빠지는데요. 이 운동 꾸준히 따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뼈 나이 10년 젊게 하는 법, 이어서 뼈 노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노년기에는요. 자, 치료제를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심 교수님? 네, 골 감소증인 경우에도 약물을 뭐 드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만약에 골 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때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과거에는요. 약을 매일 먹어야 됐었고 약을 먹은 다음에 누워 있으면 안 돼서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합병증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약물들이 나와서 이러한 불편함들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던 주사 제제들도 있어서 뭐 3개월 혹은 6개월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서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약물 치료는 아주 철저하고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을 거는 모든 것이 약물로만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체중을 부하하면서 하는 운동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다 노화가 되면 원래 젊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뼈는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원래 젊었을 때 뼈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몸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